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부에 함께할 전문가님을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3부 전문가님, 차트서퍼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렇게 내년에 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반갑게 네, 인사를 하루 만에 하고서는 다시 돌아오셨어요. 네, 네. 우리 다른 전문가님이 또 인사 씨랑 네. 연말에 약속이 많으신 관계로 저는 네. 푹 쉬려고 스케줄을 뺐는데 이렇게 네. 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또 쉬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나오시게 됐어요. 많은 분들 그래도 애청하시는 분들 놀라셨을 텐데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죠.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와 이어서 오늘 함께 해주시는데요. 오늘도 많은 정보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조시광 필살기 때 어떤 거 준비를 하셨어요? 궁금하네요. 네, 사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 어제도 저희 PPT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오늘 PPT도 방송 보시는 분들 전부 다 캡처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정말요, 진짜 톡방에 저 전문가님 PPT 갖고 싶어요 하시는 이 이야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도 알찬 자료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 톡방 입장을 하시면 또 이 전략들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노란 톡방 참여 방법 아래 보이는 대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주식왕 차트서퍼라고 노란 톡 검색창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1264057 기억을 해주시고요. QR로 스캔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조금 더 빠르게 가능하시다는 점 인지해 주세요.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이 한 줄 평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한 줄 평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너무 궁금하시죠? 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자막으로 쭉 나갈 겁니다. 네, 예고된 기간의 습격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제까지는 기간이 굉장한 매수세를 보였는데 이때 전문가님이 산타는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어제까지 맞습니다. 이 기간의 흐름을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오늘 아마 매도가 많이 나왔던 바로, 그이유일까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 이야기 그래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죠. 사실은 제가 말씀 앞에 조금 반절 나눠서 얘기해 보면 네. 예고되었다. 예고되었군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연말에 이렇게 훅 들어왔다가 이 개인들이 팔자세를 멈추고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훅 팔고 나갑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어제 배당락이 끝나자마자 오늘 이렇게 엄청나게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관인데요. 예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습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전 주변 분들께 오늘은 주식을 사거나 팔고 이럴 때가 아니다. 관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관망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년 초까지 쭉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워낙 우리 개인분들이 이번 달 들어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 이런 부분들 기관에서 엄청나게 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본다면 내년에도 이런 기관의 팔자세가 한동안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장세일수록 좀 관망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내년 초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군요. 네, 맞습니다. 기간의 흐름을 같이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정말 네. 개인으로서. 그렇지만 기간의 수급이 중요하다. 네, 웨인도 오늘 조금 매도를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웨인은요? 사실은 웨이는 요새 조금 눈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을 조금 따라가고 있고 기관이 워낙 엄청나게 물량을 샀다가 팔았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어떻게 원래는 웨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기관들이 따라갔었는데 이런 흐름이 좀 뒤바뀌어서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웨인들이 좀 샀다, 조금 팔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 그래프를 맨날 보게 되면 정말 개인들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기관들인데요. 이런 부분 볼 때 우리가 기관과 함께하는 전략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계속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외국인과 함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고된 기간의 습격이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수급 상황 살펴봐 주셨습니다. 내년 1월 초에도 이러한 장세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이 기간과 외국인의 수급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너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주식왕 필살기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의 투자 노트 미리 엿볼 시간인데요. 어제는 또 내년에 유망한 섹터 3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많은 자료 준비를 해 오셨는데 더 이야기해 주실 게 있나 봐요. 네, 오늘 어제 같은 경우에 섹터를 이야기 드렸다면 네. 오늘은 이제 세세한 종목으로 네. 사실은 내년 초에 방송 때 준비했던 내용인데 네. 이런 부분 오늘 또 공개하게 됐으니까 많은 분들 지금 사진기 준비하시고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면 네. 바로 캡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필기를 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먼저 사실은 투자 전략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부 종목 옥석 가려내야 한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거다. 기관의 물량 폭탄이 터지면 그때 저점에서 주어와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오늘부터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정말 어떤 옥석이 있느냐를 이제는 봐야 할 때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관련된 뉴스를 좀 보시면 12월 개인 순매수 상위가 인버스였습니다. 이 2배 인버스 우리 소위 고버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부분 개인들이 많이 산 이유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팔 때 고버스를 먼저 사고 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따라갔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로 인해서 개인들의 손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 기관이 저점에서 다 주워 담으면서 사실은 장을 조금씩 끌어올려줬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기관과 외국인 정말 개인들을 저격하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좀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목록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전기차를 많이 그리고 제대로 생산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200개가 넘는 자동차 종류가 나오는 게 아니라 200개가 넘는 기업에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 해에 나오는 이 물량만도 굉장히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에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선물 인벅스 12월 달에 굉장히 많이 샀는데요. 이런 부분 사실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인버스를 사시는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여러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올해 사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죠. 개인 국내 주식 순매수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했다. 역시 우리 개인들의 힘이 엄청났다. 이런 뉴스였는데요.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국내에선 77조 원 그리고 해외에서 약 27조 원입니다. 그중에 또 독특하다 할 만한 게 테슬라가 순매수액이 3조 원대.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기대를 하면서 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정말 카카오나 현대차에도 올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이런 부분 그냥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들의 전망, 코스피 조금 떨어지죠. 근데 이런 부분
굉장히 좀 좋다고 볼 수 있는 건 12월 달에 엄청나게 팔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조 원을 처음으로 넘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내년에도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은 장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올 겁니다. 자, ETF. ETF도 순매수 10조 원을 육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ETF에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 개별 종목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시고 이랬던 부분들이 올해 ETF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방송을 하면서 ETF를 사셔야 된다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씩 개인분들도 ETF에 눈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나 올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개인들이 사는 종목보다 아무래도 외국인 그리고 기관이 사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이 박스권이 이어가니까 갑자기 서학 개인도 늘어났고 ETF에도 굉장히 많이 돈이 몰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도 사실은 이러한 흐름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버핏도 몰고 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12월에 100조가 넘게 샀지만 그 중에서 정말 10분의 1 정도가 되는 7조 6천억 원을 팔아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사실 정말 이 오빠장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요새 저도 뭐 방송 중에서 장 초반 엄청나게 올랐다가 훅 빠지는 이런 그래프가 계속 나온다 그랬는데 역시 우리 신조어 만들기에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신문에서 이제 오빠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 초반 급등했다가 오후가 되면 빠지는 이런 장이 연이어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개인들이 12월 달에 굉장히 많은 돈을 팔아치웠습니다. 뭐 연말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굉장히 있지만 저는 사실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개인들이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조금 발을 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 돼서 개인들이 주식에서 발을 빼니까 ETF도 굉장히 늘었지만 연말 들어서 미국장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매수 규모가 작년에는 25조 원이었는데 이것도 엄청났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게임에 또 이어지는 기사가 나왔죠. 내년에는 서학개미를 따라 투자해 볼까? 사실 미국장에서 지금 순매수 톱 10을 우리 이 서학개미들이 순매수 톱 10이 이제 바로 미국장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주식들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이 한 종목을 보시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클래스 A,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QQQ, TQQQ, 스파이 그리고 루시드 그룹까지 사실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팡주도 여기에 들어있지만 그 외에도 ETF, QQQ와 TQQQ가 ETF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올랐고 루시드 역시나 우리가 전기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아서 많은 금액을 매수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보다도 오히려 루시드가 올 한 해는 굉장히 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0년에는 테슬라,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쭉 나갔었는데 올해는 조금 순위가 바뀌어서 테슬라, TQQQ, 애플, 알파벳, 클래스 A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아무래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겠다 이런 건 굉장히 내년에도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 엔비디아 굉장히 많이 사게 된 건 가상화폐 관련해서라는 분석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상화폐 채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이런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도 여기저기서 가상화폐 채굴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컴퓨터에 거의 가장 비싼 부품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래픽 카드를 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 볼 때 엔비디아는 올해는 가상화폐 때문에 저기 때문에 그랬고 내년에는 메타버스 때문에 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이런 부분 볼 때 엔비디아 우리도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샀지만 우리가 이런 트렌드 정말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국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미국장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 장이 올랐던 것보다 미국장 확실히 조금 덜 오르긴 합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35%, 69%, 22%, 53% 이렇게 이 빅테크주들이 올랐는데요. 사실 우리 장에서는 지금 올 한 해 100%가 넘게 혹은 뭐 300%, 400%까지 나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아직 우리 장의 상승 탄력은 더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종목들을 좀 보면 2020년과 올해 말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순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부동의 톱을 지키고 있지만 LG화학이 최근에 많이 빠지면서 내려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갔고 네이버와 또 카카오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내년에도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유망하겠다 볼 수 있겠고요. 이 코스닥도 봤을 때 저희가 참 재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부동이 1위지만 에코프로비움이나 펄어비스, LNF,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년에 이 관련 종목들 담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역순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10일 정도 이 거래일간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 매도를 했던 종목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순매수 종목을 먼저 보시면 최근에는 대한항공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가 이름을 올렸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는 항공기 이제 여행주가 좀 괜찮아지겠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내년에는 진짜 우리가 우주 산업이 정말로 많이 발전하겠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28일자를 보시면 삼성전자, 셀트리온, SK하이닉스, 카카오, 삼성 SDI, 카카오페이, 한국전력, 하이브, 일진머터리얼즈까지 자,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많이 들었던 종목들이 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내년에도 역시나 제약, 바이오, 그리고 뭐 전자, 그리고 카카오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하이브 같이 엔터테인먼트 계열의 회사들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국전력 최근에 산 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내년에는 전기값, 가스값을 올리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런 걸 봐도 내년에 확실히 가격을 인상하면서 수혜가 많이 일어나겠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코스닥도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LNF, 에코프로비움, 동진세미캡 우리 전부 다 전기차, 2차 전지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죠. 확실히 내년에도 이런 종목들이 잘 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뭐 첨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에리큐 세미콘, 뭐 비덴트, 뭐 HLB 이런 것들도 이름을 올렸는데 역시나 가상화폐 쪽 그리고 뭐 2차 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 내년에도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것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사실 LG화학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내년에 대여 IPO를 준비하면서 개인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자리를 떠났는데 이 부분을 외국인들이 그리고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볼 때 LG화학이 지금은 좀 더 많이 떨어졌지만 내년에 다시금 올라갈 것이 분명하게 보이고요. 뭐 일정 사업 부분 그래도 가장 맏아들격인 사업 부분은 떼어냈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LG 같은 경우 뭐 LG뿐만 아니라 관련된 LX 이런 여러 가지 GS라든지 관련 관계사들의 지금 최근에 뭐 자녀 증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 주주들은 가장 주가가 싸다고 생각될 때 증여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저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좋은 흐름으로 달려갈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뭐 코스닥은 거의 비슷한 종목들,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올랐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펄어비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게임주도 내년에 굉장히 좋은 흐름 같이 갈 것으로 볼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번에 보면 삼성전기가 좀 상위에 있죠. 삼성전기가 올해 굉장히 또 이슈를 많이 탔었습니다. 이런 부분 보면 삼성전기, 삼성전자 할 것 없이 삼성 관련주들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SK하이닉스 역시나 이름을 올렸고 현대이와
만도가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시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내년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탈 것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카카오 관련주들도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카카오도 그렇지만 뭐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 볼 때 이제 카카오 관련주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해볼 타이밍이 됐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코스닥으로 또 넘어가 보시면 여전히 네, 다 이제 게임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 가상화폐와 관련된 종목들, 제약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게임과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섹터는 내년에는 반드시 좋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23일로 넘어가도 사실은 상황은 비슷합니다. 뭐 삼성전자도 있고요. LG이노텍이 여기 또 나오네요. LG전자도 나왔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의 LG 관련주들을 편입해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또 있고 사실은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LNF, 심텍,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신 세민캠, 뭐 이트론, 뭐 LX, 세미콘, 파인테크닉스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종목들 내년에도 분명히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2일로 넘어와도 거의 비슷합니다. 종목들이.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좀 FNF가 또 이름을 올렸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와 함께 패션 부분도 굉장히 매출이 올라갈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진 머터리얼즈와 대덕전자가 또 여기서는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런 부분 볼 때 반도체 네,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21일입니다. 21일에는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21일부터는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10일 정도만 준비해 온 게 사실은 쭉 비슷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 종목들 전부 다 캡처해 놓으셨다면 이제는 이 종목들 저점에서 사셔야 할 때입니다. 좋습니다. 2022년 차트 서버의 유망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일일이 다 이렇게 분석을 또 해주셨네요. 저점 매수의 기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매수가, 1차 목표가, 또 손절가까지 알려주시면서 이 전략을 매일매일 알려주십니다. 전문가님의 전략 받아가시자고요. 노란톡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전문가님께서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 고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 고민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매수가는 24만 1,00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은 15%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어떨까요? 오늘의 종가 상황 5.7% 상승을 하면서 23만 9,000원 선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장중에 가장 높은 고점은 24만 원 선이었고요. 장 초반 시초가 22만 7,000원, 오늘의 가장 큰 고가는 24만 원 선이었습니다. 고점에서 마무리가 된 SK이노베이션인데요. 최근의 주가 흐름 어땠을까요? 12월 23일 기점으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오늘의 상승세 좀 큰 모습 보여줬는데요. 최근의 흐름 이 12월 2일 부근께는 20만 원도 안 되던 주가가 장중에 상승을 또 많이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매수가는 24만 1,00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 15%라고 하는데 꽤나 오래 가지고 계셨나 봐요. 그죠? 네, 비중 그런 것 같습니다. 15%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뭐 적어도 최소한 2달 정도를 보유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은 SK이노베이션 내년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외국인의 흐름 그리고 기관의 흐름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SK 관련주들 외국인의 유입세가 굉장히 몇 거래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기관도 엄청나게 들어와주면서 오늘의 상승은 사실은 기관에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분들이 물량을 많이 빼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거의 보유 수량이 몇 달째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주가를 쭉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유입과 빠져나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굉장히 재밌는 건 12월 달 들어서 기관이 계속해서 사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기관이 내년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종목 중에 하나로 이 SK 관련주들, 특히나 SK 이노베이션을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SK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SK 텔레콤, 우리 최근에 계속해서 상위 종목들에 나왔던 이름들인데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이 종목은 오늘 뭐 거의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는 목표가를 어디다 두시면 좋을 것 같냐면 딱 요 라인이죠. 한 25만 8천 원 정도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더 좋을 것 같다.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2차 목표가를 27만 원 좀 안 되게 26만 8천 원 정도에 두시면 충분히 이 종목 내년에 좋은 사이클 타면서 이익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살펴봐 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은 나노기술에 관한 나무기술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3,055원, 비중은 1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볼까요? 3.66% 상승하면서 2,970원 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 3,005원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고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2월 2일 부근기 2,620원의 저점, 그 이후로 상승세 보였다가 다시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의 상승세 있었는데 오늘 상승폭이 가장 컸네요. 3.66%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윗골이 좀 달리긴 했지만요. 2,97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나무기술입니다. 매수가는 3,055원, 비중 10%.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지금 나무기술 평단가 이상 갔었는데 오늘 처리를 못하고 평단가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실은 오늘이 아니라 12월 달에 들어서 외국인들이 조금 계속해서 담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그리고 어제 이 이틀간 공매도 수량이 좀 급격하게 느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종목이 관심이 좋기는 한데 이 종목은 우리가 공매도를 할 거다. 그래서 개인들을 좀 유인해서 이 부분 개인들이 좀 들어와 주면 바로 공매도를 할 예정이다. 이런 뜻을 나타내 주는 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 기관에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래일 내일이나 내일 모레 만약에 다시 이 평단가 부분을 넘게 된다면 바로 매도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무기술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대제철입니다. 매수가는 5,596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현대제철은 41,2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1.9% 소폭의 조정세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급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4,200원의 시초가에서 48,000원 선까지 저점 찍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1.9% 하락세. 최근의 흐름은 12월 중순 이후에 가장 고점인 44,700원 선까지 가기도 했었네요. 매수가는 55,000원대라고 합니다. 비중 10%.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우리 많은 분들이 현대제철도 사랑해 주시는 편증이 있는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좀 오래 쭉 내려오는 하향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건 중국의 이슈입니다. 최근에 중국이 ESG와 함께 이 제철 산업에 대해서 만드는 수량을 좀 줄이겠다, 공장 가동률을 낮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가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혜받을 수 있다고 추천이 되는 종목들이 바로 제철 그리고 해운입니다. 사실 이 해운 같은 경우는 HM이 지금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 올해는 며칠 안 남았지만 올해는 조금 그렇지만 내년에 굉장히 좋은 사이클을 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중국산 제철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제철이 값싸고 품질은 굉장히 좋지만 이 부분에서 약간 밀렸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 중국에서 제철을 줄인다. 그러면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최근에 이 건설 경기가 다시 살아날 거다. 내년에는 미국에서는 인프라 법안 완벽하게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많이 수용이 됐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나라도 내년에 재건축이라든지 새로운 건축들 지방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제철 산업은 앞으로 좋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여러 가지 매출이 일어날 거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원전 같은 경우 해외 수출을 할 때 그 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제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협력사의 제철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매수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지금은 조금 올해는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내년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사실은 비중이 10%니까 오늘 좀 빠졌다 그래도 만약에 조금 더 빠진다 그러면 저점 매수를 한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평단가를 낮춘다면 충분히 3, 4월 안에 다시금 평단가만큼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에 대한 상담도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정확한 상담, 꼼꼼한 상담, 나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가장 빠른데요.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비밀번호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1264057 꼭 입력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경동제약입니다. 매수가는 13,100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다고 해요. 오늘의 종가 상황 경동제약 살펴볼까요? 2%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준 가운데 장중에 11,700원 선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고 11,900원이 종가였습니다. 장 초반 12,150원에서 시작했던 시초가 2%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최근 경동제약 흐름 12월 16일 부근에 14,150원 선까지 가기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매수가 13,100원이라고 하네요. 비중 10%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경동제약 지금 사실은 많은 제약회사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심이 다 코로나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치료제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먹는 약을 개발한다든가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이 업체들이 이 제약 바이오의 모든 매수량을 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주가가 어려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경동제약이 사실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빠지는 흐름이 그동안 기관이 12월 들어서 좀 매수를 쭉 해줬었는데 오늘 갑자기 굉장히 많이 물량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 공매도 수량이 오늘 또 갑자기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이 저점에서 경동제약을 많이 사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볼 때 경동제약 앞으로 좀 공매도 수량이 다시금 늘어나면서 박스권에 같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은 요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저점은 11,800원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저점을 터치하게 된다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을 하고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신 부분이 그렇게 좋은 부분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박스권에서 좀 상단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저점 라인에 터치하게 되면 혹은 더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저점 매수를 한번 하셔서 평단가를 낮추신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 올라올 때 충분히 이 부분에서 이익을 보고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조금 더 빨리 나는 수익을 보고 싶다 이러시면 조금 더 비중을 더 많이 늘리셔도 경동제약 같은 경우는 워낙 여러 가지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동제약에 대한 차트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은 KC코트웰입니다. 매수가는 6,600원이라고 하시고요. 비중은 10%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KC코트웰 6,110원 선에서 장 마감 지었습니다. 장 초반 상승세 보였습니다. 5,950원이었던 시초가가 6,160원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고요. 2.69% 오늘 상승세
보인 캐시 코트레일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2월 초에 5,000원대의 종가 12월 10일 부근께 6,400원 선까지 도달을 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그 이후로 조금 하락세 보이다가 오늘 상승이 나왔어요. 이 거래일 하락세 보이다가 3개월 만에 반등 시도했습니다. 윗골이 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3% 가까운 상승세 보였습니다. 매수가는 6,600원, 비중 1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기관이 보유 수량을 다 떨어냈기 때문에 지금 기관발에서는 매수량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매수밖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얘기를 첫 번째 해드릴 수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 좀 윗골을 달긴 했지만 올라간 건 이 외국인들이 들어와 줬는데 개인들이 이 부분 빼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종목이 올랐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같은 경우 이 개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고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팔고 기관은 더 많이 파는 그런 장세였기 때문에 이 캐시코트웰에 외국인이 관심이 없다. 그럼 이런 날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겠는데요. 이런 날 외국인의 유입세가 들어오면서 조금 올랐다. 이거는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이어서 쭉 여러 가지 매수 재료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지선이 되기 마련인데요. 그 전에는 이 지지선을 딛고 2번 정도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지지선들이 주가가 거기 넘어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또 올라오는 것을 방어하는 그런 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께가 돌아온다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수 있는데 나는 이 부분을 조금 빨리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러시다면 기다렸다가 딱 매도가를 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6,600원 정도의 매도가를 걸어 두시고 바로 프로그램으로 팔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좀 더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이 7,000원에서 한 7,500원 이 정도 라인을 1, 2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캐시코트를 이 목표가까지 정해주셨네요.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은 서울 반도체입니다. 매수가는 19,200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서울 반도체 살펴볼까요? 1.95%, 2%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15,100원 선까지 빠지는 모습 보여줬네요. 장 초반 15,400원 시작을 해서 14,950원을 터치한 뒤 소폭의 상승세 있었는데요. 1.9%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3,900원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12월 2일 부근계와 12월 20일 부근계에 저점을 찍고 또다시 상승을 하는 흐름 보인 가운데 오늘 좀 조정받았습니다. 매수가는 19,200원, 비중 30%.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사실 조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전망이 어떨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 상황인데요. 최근 흐름이 조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바닥이 올라가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닥이 올라가더라도 이 매수가마다 지금 굉장히 낮은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 지금 그려드린 라인을 다시 터치할 때쯤은 한번 저점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요 라인이죠. 14,000원 라인에 온다면 저점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평단가가 한 16,500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요 라인이 사실은 또 다른 지지선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올라오면 바로 매도할 수 있도록 매도가를 좀 지정해 놓고 다가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오션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어요. 매수가는 5,64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15%라고 하고요. 오늘의 종가 상황 펜오션 2.21% 상승한 가운데 5,54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에 5,590원 선까지 장 초반 급등하면서 보이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모습 보여줬네요. 2.21% 상승세.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최근 12월 17, 18일쯤 상승을 하고 난 뒤 좀 음봉이 나타나온 가운데 오늘 좀 상승세 보였습니다. 3거래일 만에 상승세고요. 매수가는 5,640원, 비중 15%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 지금 페노션, HMM 좀 같이 봐야 될 거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장 좋은 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철과 말씀드렸죠.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역시나 우리나라는 조선 쪽에서는 굉장히 강국이고 여러 가지 운송 쪽에서도 강국입니다. 이 페노션과 HMM 여러 가지 배들을 가지고 운송도 하지만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해운사들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레포트들이 최근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긴 했습니다. 굉장히 저점 만들면서 어려운 흐름 보여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매수하신 가격이 굉장히 금방 뚫릴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과연 매수한 가격을 넘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에서 익절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6,500원 라인 정도를 목표가로 생각을 하시고 내년까지 쭉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분명히 반도체도 그렇고요. 운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는 호재가 될 그런 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또 HMM과 페노션 이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너무 빨리 포기하기보다는 쭉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적인 전망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으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받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이 차트 서퍼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들어오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 164057 꼭 입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은 비트컴퓨터입니다. 매수가는 1,470원, 비중 15% 가지고 계신 가운데 오늘의 종가 상황 비트컴퓨터 2.23% 상승을 했지만 9,61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현재는 손실권에 계신 상태네요. 네, 매수가는 1,470원이라고 합니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2월 초에는 8,000원대 주가가 12월 중순에 12,300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그 이후로 좀 하락세 보인 가운데 오늘 6거래일 만에 상승세 보였습니다. 2.23% 네, 상승을 한 모습 보여줬는데 비중 15%라고 하고요. 매수가는 1,470원이네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변하는 걸 보시면 외국인 매수량 늘었을 때 줄었을 때 또 기관이 매수량을 늘렸을 때 매도량 늘렸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올랐던 것도 사실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줬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기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내년 초까지는 조금 굉장히 많은 물량을 내놓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한동안은 지지부진한 가격대를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비중이 15%시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여러 가지 내가 좀 매수가를 낮춰보겠다 이렇게 시도하시는 것보다는 내년에 이 기관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부터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과연 기관이 언제까지 팔 것인가 이걸 좀 봤을 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적은 물량을 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길게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한 10거래 정도, 약 2주 정도가 돼서 10거래 정도 조금 봐주신다면 이 부분에서 다시금 올라가는 타이밍이 오고 이 매수가 정도는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약간 매도가를 걸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가를 먼저 지정해 놓고 다가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은데 매도가는 한 11,000원 부근, 11,000원보다 조금 안 되게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컴퓨터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G ETS입니다. 매수가는 15,650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요. 0.68%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KG ETS 14,850원 선에서 종가 마감 지었습니다.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12월 10일 부근경에 16,450원까지 가기도 했던 종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14,85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이네요. 매수가는 15,650원, 비중 10%. KG ETFs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KG ETF도 상당히 몇 달, 한 6월 달 정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다가 그때부터 좀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그래프가 좀 한 점으로 굉장히 수렴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더 빼나가면서 떨어지진 않는 걸로 봐서는 딱 견고하게 지지해주는 층이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층이 바로 개인층입니다. 개인들의 이 부분 굉장히 좀 기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다려주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가만히 있지만 12월 들어서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본다면 우리가 내년 초에 이 기관의 매도세가 끝나면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외국인들도 사실은 이 종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지만 내년도에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가면서 이 가격대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박스권에서 좀 가치의 흐름도 보이는데 17,400원 정도의 이 매도가를 걸어두시면 박스권 상단쯤에서 딱 적절하게 매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KG ETS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마지막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매수가는 66,920원, 비중 35%. 오늘의 종가 상황 유나이티드 제약은 46,8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46,550원 선까지 빠지기도 했네요. 빠르게 좀 진행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지금 거의 가장 고점에서 하셨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약바이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 보여주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게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수량이 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 공매도를 위한 게 아니라 진짜 투자를 위한 종목이구나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 너무 고점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은 굉장히 또 저점이기도 하니까요.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35% 정말 이 종목에 좀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은데요. 35% 정도라면 내가 한 50% 정도까지 만약에 매수를 늘릴 수 있겠다 하면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가 있겠는데 저는 35%라면 한번 깔끔하게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나는 조금 미련이 남아있다 그러시다면 가격대가 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좋겠고 지금 저점이니까요. 여기서 매수를 한번 해주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평단가 낮춰서 좀 더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한 설명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뵐게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3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생방송 7시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